나는 플래너 없이 혼자 진행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내가 학점은행제를 진행했을 때 놓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취득해서 기간에 상관없이 조건만 달성되면 졸업장을 받는 제도이다. 편입, 대학원과 같이 학력 개선을 하거나 사회복지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한다. 사실 간단한 제도이지만 오히려 복잡한 설명들이 많아서 학생들은 헷갈려한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광고밖에 없고 플래너랑 같이 하자니 안 좋은 이야기뿐이다. 막상 혼자 시작하려니 어떤 교육원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하다. 광고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일단 출발한다. 우선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건 교육원이다. 교육원은 내가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곳이다. 수업 듣는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진다. 이때 나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나는 처음에 오프라인 방식인 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시작을 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온라인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당시 학점은행제는 지금보다 더 정보가 없었다. 설령 내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도 의심을 가졌을 거고 오프라인으로 시작했을 것 같다. 뭔가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니 나한테 사기칠 일은 없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추가적인 이유는 내가 입시에는 실패했지만 간접적으로 대학교 생활을 느껴보고 싶었다. 근데 막상 학교를 다녀보니 현실과 달랐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학점은행제는 아무나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는 정말 아무나 모여있다. 가장 많았던 그룹은 마치 자기가 대학생인 것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이었다. 수업 시간에 출석 체크만 하고 놀러가는 게 흔했다.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오프라인이 답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한 학기를 마치고 온라인 과정으로 돌리기로 결심한다. 이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온라인 교육원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몰랐다. 대부분 다 비슷했고 이름만 다른 느낌이었다. 처음엔 나도 네이버 블로그, 카페를 많이 참고했다. 그 당시 유튜브에는 정보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일단 플래너와 상담을 진행했다. 이때 플래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상담을 받아보니 플래너는 두 가지 유형이었다. 첫 번째 유형, 수강 신청에만 급급한 유형. 카톡으로 대략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과목이 곧 마감되니 수강 신청부터 하라고 한다. 일단 나는 고민을 해본다고 하고 상담을 마무리 지었다. 근데 다음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카톡이 왔다. 뭔가 영업적인 느낌이 났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두 번째 유형, 전문적이지 않은 유형. 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을 하는 목표가 있었다. 근데 내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플래너 본인의 생각대로 계획을 해주는 것이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때마다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플랜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이건 플래너의 능력 부족이라고 본다. 플래너 본인도 자격증 공부, 편입 공부를 직접 해보았다면 이런 비효율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을 거다. 내가 3명한테 상담을 받아본 결과 내용은 다 비슷했고 결국 어떤 사람을 고르는지가 문제였다. 근데 플래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건 과정을 진행해보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르기가 어렵다. 카페 후기를 보면 플래너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이러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결국 본질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었다. 차라리 플래너 없이 혼자 하자고 생각했고 상담받은 내용들과 학점은행제 사이트를 참고하면서 플랜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교육원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적당히 저렴하면서 이름 있는 곳으로 수강 신청하게 된다. 참고로 온라인 과정은 오프라인 과정에 비해서 한 학기 비용이 5분의 1 수준이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편리한 장점이 많았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내가 정한 시간에 해당 일정을 처리할 수 있었고 핸드폰 알림을 달아서 까먹는 걸 방지했다. 나처럼 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텐 좋았다. 그리고 온라인 과정이다 보니 중간 기말고사는 사실상 쉽게 풀어냈다. 감독관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진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첫 번째 단점이다.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을 때 교육원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매번 새로운 직원이 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전화를 걸 때마다 내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전체적인 플랜에 대해선 체크가 안 되었다.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이대로 정말 졸업장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컸다. 두 번째 단점은 학업적인 분위기이다. 나는 자격증을 공부하려 할 때마다 인터넷을 엄청 뒤져야 했다. 난이도를 모르다 보니 얼만큼 공부해야 될지도 몰랐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항상 두 부류가 존재했다. 엄청 어렵다 파, 3일 만에 취득했다 파. 이렇게 상반되다 보니 갈피를 못 잡았다. 이렇게 자격증별로 가이드가 없다 보니 공부하는 시간보다 서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또 학점은행제 수업에서 과제 토론은 자료가 존재한다. 사실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직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자연스럽게 공부 시간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집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다 보니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수도 없었다. 기준점이 없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실제로 이 시기에 포기하는 사람이 꽤 생긴다. 시작도 누구나 가능하지만 포기하는 것도 누구나 가능하다. 이때를 버텨야 된다.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해답은 둘 중에 하나이다. 애매한 플래너랑 진행을 하면 어차피 진행 중에 연락이 끊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저처럼 혼자 하는 게 낫다. 혼자 하더라도 자신의 계획서는 반드시 갖춰놓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파일은 제공해드릴 수 있다. 반면에 학생 본인 의지가 좀 부족하다. 또는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확실한 플래너랑 진행하는 걸 강력 추천드린다. 플래너의 역할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사소한 실수를 방지해서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해주는 것. 두 번째, 학생의 중도 포기를 막아주는 것. 세 번째, 이 안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게 플래너의 능력이라고 본다.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던 나는 어느 날 실수를 발견하게 된다. 학점이 부족하다. 전공학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편입시험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당시에 나는 140학점을 취득하는 학사를 목표하고 있었다. 근데 학점이 모자라게 되면서 부족한 학점을 채울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할지 고민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편입 공부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나는 결국 학점 취득을 중단하고 편입 공부에 매진하게 된다. 학사 편입에서 일반 편입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이 참 아쉬웠다. 지금 돌이켜보면 학은제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제도이다. 그런데
과정 안에서 사소한 것들을 놓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크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실수 없이 완주하면 성공하는 게임이다.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이니 파이팅 하시길 바란다.